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강 설득적 글쓰기 실습 4 초고 쓰기와 글다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차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설득적 글의 초고 쓰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초고 쓰기의 방법과 초고 쓰기의 회귀성을 살펴보고 실제 설득적 글의 초고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 다듬기의 기준과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글 다듬기의 원칙을 확인하고 예를 통해서 이해한 다음 설득적 글쓰기의 글 다듬기 준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요를 옆에 두고 초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구성과 처음 글을 쓰는 초고는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초고 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처음 쓴 글을 초고라고 합니다. 초고는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즉 완성해 가야 하는 글입니다. 글을 처음 쓸 때 마주하는 어려움이 바로 쓰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글쓰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요를 바탕으로 하나씩 완성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개요를 보고 실제로 글로 써내려갈 때 개요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단을 구성해 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개요의 그 내용들을 문단으로 구성해 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의 초점을 문장에 두기보다는 문단에 두면 글쓰기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즉 글을 쓴다는 것을 하나하나 단어를 쓰고 문장을 써내려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단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글쓰기에 도입하면 글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분절해서 각 부분에 대한 문단을 구성해가는 생각의 표현이자 의미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고 쓰기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초고를 쓰면서 내용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개요를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글쓰기가 회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은 언제든 글쓰기의 앞 단계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매끄러운 흐름을 문단으로서 만들기 위해 쓰고 조직하고 다시 조직하고 쓴 일의 반복이 초고 쓰기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고 쓰기가 완료된 다음에 글 전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제목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서술적 글쓰기에서의 제목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은 지양하고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목을 붙이도록 합니다. 부제를 적절히 설정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일도 효과적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로서 살펴봤던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에 대한 초고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의 방향, 부제는 선풀과 악플의 비교를 바탕으로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초고를 다듬는 글 다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다듬기의 원칙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훌륭한 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글 다듬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좋은 글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3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첨가의 원칙입니다. 첨가의 원칙은 꼭 필요함에도 빠졌거나 불충분하게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제의 원칙입니다. 중복된 내용을 빼고 불필요한 문장 등을 삭제하여 글을 간결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구성의 원칙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색한 문단을 재배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쓴 초고를 고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초고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글다듬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글을 보면 댓글은 댓글, 코멘트, 리플이라고도 하며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뜻한다. 이러한 댓글을 통해서 우리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정보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인사말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댓글은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은 이미 필수적인 매체가 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있으며 게임과 영화 감상 등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문화인 댓글 문화가 형성되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물 하나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행어들과 새로운 인터넷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이 글에 대해서 오른쪽 3가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첨가의 원칙.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의 원칙은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첫째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편이 더 간결합니다. 재구성의 원칙은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 사이의 연결이 다소 어색합니다. 그래서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을 합한 다음에 조금 내용을 좀 흐름을 간결하게 좀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문단은 댓글의 정의인데 둘째 문단은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와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댓글로 초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 재구성의 원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때 필요한 글다듬기의 준거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적 글쓰기의 글다듬기 준거는 글의 구성, 글의 내용, 글의 형식의 3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글의 구성에서는 첫 번째로 글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글 전체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두 번째는 주제 요소에 따라서 문단의 구조가 체계적인가. 세 번째는 각 문단이 응집력이 있게 앞문단과 뒷문단 사이의 연결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되어 있는가, 그 논점을 향해서 전부 통일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풍부한가 또한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는 세부 논점에 따라서 타당한 주장과 적절한 근거가 사용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글의 형식 부분에서는 단어, 문장, 또 어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맞춤법이라든가 호응에 대한 오류라든가 부적절한 표현, 또 특히나 논리성을 잘 드러내는 어휘, 즉 전문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도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다듬기의 준거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글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교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설득적 글의 초고 쓰기 방법, 글 다듬기의 준거와 사례에 대하여 스스로 연습하고 모든 활동을 통해 실습합니다. 다음 10강에서는 감상과 비평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징을 공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